예, 주간 정리 두 번째 시간 오프로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미국의 AI 시대 빅뱅 확장과 인터넷 닷컴 버블과 다르다. 자,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로 차례가 온다는 이 빌드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조금 더 확장해서 전 세계 돈들이 일본이나 대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수급 분석, 개인 수급 분석으로 진짜로 뭘 사고 파는지, 언제 사고 파는지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어제 이제 미국장 얘기를 잠깐 안 드렸어요. 어제 미국장 살짝 빠졌잖아요. 물론 이제 이머징 증시라든지 바이오는 괜찮았지만 어제 빅테크 나스닥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근데 그게 PPI나 CPI로 물가는 이쪽이 타이트하네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증시 볼 때 진짜 FM이고 중장기로 가던 애들이 전 세계 돈들이 더 좁게 굵게 나스닥 빅테크 M5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런 몰린다는 뜻은 뭐냐면 변동이 큰 거예요. 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지금 수치로 나와 있는데 미국 증시의 젊은 사람들 증시 참여가 더 높아집니다. 왜? 그 사람들이 더 좋아할 참신하고 새롭고 핫한 게 많거든요. 2020년에 보면 미미란 주식이 있었습니다. 개인들이 붙어서 야 우리가 주식 올리자 수십 배 막 올렸다가 또 수십 배 막 급락하고 그런 거 보셨죠. 그 예전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증시의 변동성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미국 증시 특징인데, 자, 근래 보셨나 모르겠지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름도 대단한데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올해 들어서 제가 반도체 빅뱅 확장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올해 들어서 이게 이제 뭐 400불, 300불짜리가 한 3배, 4배 급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우리가 2월달 에코프로 볼 때처럼 5일선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팔 필요 없는 거죠. 기술적 분석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급락을 했어요. 얘들 기준으로 오전 10시부터. 왜 급락했냐? 어제 미국이 사실은 옵션 만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달리 미국은 ETF가 엄청나게 많고 종목별 파생, 특히 옵션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종목의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몇 배나 더 튀길 수 있는 옵션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자, 많이 올랐던 부분이 땡겨놓고 한번 옵션 만길, 파생, 변동성 이용해서 때려다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 하는 데냐면 엔비디아 테마주예요. 엔비디아가 AI 서버에다가 지금 엄청나게 칩을 때려놓고 많이 매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버가 가게 되면 향후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전력 문제라든지 발열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서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몇 억짜리 서버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페이스북 메타 같은 데는 저 북극 같은 데가 서버 만든다고, 예. 그 발열 관리한다고. 그 발열을 되게 할 때 컴퓨터 보는 분 아시겠지만 공기하는 공냉식 있고 순냉식이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발열을 되게 잘 잡아요. 예, 서버 발열 잡는 회사인데 이렇게 많이 급등했던 겁니다. 사실 조금 그렇죠. 시총이 100조? 사실 우리나라 100조면 시총 2위급입니다. LG엔솔이나 하이닉스급인데 지금 수천조가 많은 미국에서는 그 작은 회사죠. 예, 중형 밑에 회사인데 급등시켰다가 급락을 하고, 어쨌든 엔비디아 관련 AI 관련 테마다 보니까 얘들이 급락하면서 어제 오전 10시부터 다른 엔비디아나 다른 데 살짝 빠진 건 있어요. 그런 변동성을 감안하면서 어제 미국 빅테크 빠진 거를 조금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뭐 급락하면 그래 많이 실었잖아요. 뭐든 팔고 또 등락될 수 있습니다. 잠깐 큰 김에 종목을 한번 볼까요? ARM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었는데, 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괜찮습니다. 나스닥 비슷하죠. 신고가 이미 났어요. 났고 꾸준히 흐름이 괜찮게 보이고, 반도체 지수 그냥 같이 붙여놨는데 슈퍼마이크로 보여드렸고, ARM 보시면 그때 급등했잖아요. 급등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막 얘기 드리고 있고 확산된다 얘기 드리고 있는데 잘 버티고 있습니다. 급등 후에 행보는 나쁘지 않죠. 기술적 분석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고, 자, 전 세계 D램의 가장 기준인 삼전,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입니다. 미국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은 좀 약해요. 자, 이 가지고 좀 걱정한 분 계시는데, 자, 삼전이나 마이크론, 하이닉스는 약간 특화돼서 봐야 됩니다. 이제 하이닉스가 제일 좋아요 지금요. 왜냐면 TSMC 이쪽 붙어 있어서 그래요. 마이크론은 기술력이 세계 중에 제일 딸립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크론 이외에 다른 반도체 제가 TSMC도 신고가 났다 그랬죠. 역사적 신고가 이번 주에 났고요. ADR도 괜찮고, 어프라인 머티리얼스 말씀드렸던 뭐 신고가도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볼 수 있는 거, 램 리서치, 케이던스 이런 것도 다 신고가인데 반도체 나쁘지 않아요. 어제는 좀 빠졌다. 단기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 일본 정신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본은 사실 뭐 지금 정책 밸류업도 저 PBR 따라한다 그러는데, 일본은 지금 작년에 저가에서 올해 신고가 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일본은 되게 독특합니다. 자, 미국과 함께 유일하게 그렇게 N을 찍어내도 N을 그렇게 찍어내도 유동성을 그렇게 공급해도 경기가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수십 년간에 자기 나라 갖고 있는 자금도 있지만 전 세계 부동산에 있는 모든 설비 투자나 이쪽을 엄청나게 깔아놔서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쉽게 말하면 월세들이죠. 예, 글로벌 월세들을 많이 받는 회사하고 자체적인 것도 물론 많이 주고 있고 자동차 같은 거 보겠지만 올해 들어서 반도체를 많이 키우고 있는 거 아시죠? 어쨌든 이게 34년 만에 신고가 내고 있는 부분인데 이 저PBR 정책은 우리나라가 단편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성장주도 상승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저PBR 간대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은행 보는 게 아니라 작년에 그럼 몰랐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성장주가 더 올랐습니다. 오히려 그 중에서 반도체가 더 올랐어요. 근데 일본 반도체를 우리나라나 대만에 비할 거냐 이런 걸 얘기했을 때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일본 정신 말씀드릴 때 실제로 민생이 따지고 걔들이 토끼장에 정말 나라는 잘 살지만 국민들이 못 산다는 그 오명을 20년간 2000년부터 듣고 왔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임금을 올려라.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을 강제적으로 올리는 정책을 쓰고 있지만 정말 민생도 소비를 하게 될지가 오늘 제가 본다 말씀드렸고 어쨌든 돈이 들어오면서 전 세계 선진국 시장입니다. 미국과 포함해서 유럽이나 일본이 MSCI 그쪽 돈이 들어가면서 정시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뭘 샀느냐? 반도체나 성장주 샀다는 얘기예요. 일본도 반도체 때문에 올라간 역할이 되게 큽니다. 저 PB만 볼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작년에 이제 경기를 보니까 리세션이야.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3분기, 4분기. 그 리세션인데 왜 정시를 올랐냐? 미국도 그랬죠. 2008년도 그랬고 2020년도 그랬고 리세션인데 돈을 풀어버려. 자, 미국은 금리 올렸지만 일본 금리 올렸습니까? 일본 여전히 금리 제로 금리예요. 0.2나 0.5나 막 이러고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엔젤을 풀고 그 금리를 낮춰놔도 괜찮으면서 돈이 들어와서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정시라 말했습니다. 되게 특이한 거예요. 저PBR 정책만 볼 게 아니라 일본 정시의 특이성을 좀 보셔야 되고 어쨌든 정시를 올라가고 있고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 빅머니 들어오는 것들이 일본 반도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서 얘기 드렸던 부분이고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일본 반도체가 어떻게 올라갔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반도체 ETF가 있습니다. 일본 주식으로 되어 있겠죠. 자 보세요. 작년 9월부터 일본 반도체 ETF입니다. 타이거 이제 미래에서 나온 ETF인데 이게 50% 올랐어요. 네, 50% 올랐고 아리랑도 있어요. 아리랑도 보세요. 계속 올랐죠. 일본 반도체 ETF예요. 아리랑 일본 반도체. ASS 나온 것도 있어요. 일본 반도체. 자 보시면 일본 반도체 살 걸 아쉽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에요. 다음 타임이 우리나라 온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항상 우리나라는 늦잖아요. 근데 거기다 붐업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 불화하시라는 얘기 아니라 글로벌 빅머니 흐름들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본 저PBR만 오른 게 아니라 반도체가 많이 올랐다. 우리나라 1900 중반에 삼성이 남들 다 거부하고 안 된다고 할 때 이건희 누구야? 그 이영철 회장님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키우고 난 이후에 그 뒤에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었어요. 욕도 먹다가 결국은 이기고 또 2000년대 들어와서 아시겠지만 치킨 게임 때문에 일본 반도체 다 죽였습니다. 일본 반도체, 독일 반도체 다 죽이고 디램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 된 거예요. 20, 30년간의 세월이 있는데 일본 반도체 지금 솔직히 기술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정책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정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신냉전 나오면서 반도체가 정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미국, 중국 기술 패권의 중심은 AI입니다. 결국 빅데이터 싸움인데 하드웨어 쪽으로 제재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무조건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화웨이 키우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일본 반도체가 약하지만 미국이 엄청 밀어주는 겁니다. 대만의 TSMC가 파운드리 1등이잖아요. 전 세계 80% 파운드리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얘들이 공장이 어디로 옮기느냐? 왜? 중국하고 전쟁 붙을 수 있으니까 일본으로 옮긴다고. 이런 것도 일본 방송을 또 반도체 키울 수 있는 어떤 그 인프라가 되는 거죠. 그 죽어있던 일본 반도체가 지금 부활한다. 이 정시 올라가는 게 반도체 올라가는 게 일본 반도체 정말 좋아서 올라갑니까? 이게 수급으로 올리는 거예요. 빅머니 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 정책적 문제, 정치적 문제입니다. 치포 동맹에 우리나라 포함되어 있지만 정말 좋고 코어대 우리나라 포함 안 돼 있죠. 코어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정치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빅머니들이 올라가는. 대만에 살짝 이전되고 많이 빠져있던 일본 반도체로 돈이 들어서 올립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일본 반도체보다 훨씬 더 좋은데 못 올라 이유 뭐 있어요? 차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차량용 반도체 약토화된 부분이긴 한데 르네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르네사스 일렉인데
얘들이 바닥에서 지금 엄청나게 올랐거든. 신고가 난 상태인데 미국의 반도체를 알튜민에서 8조 원 인수했어요. 왜 애들이 인수하냐고. 우리나라가 지금 돈이 훨씬 더 특히 삼정 같은 데 많은데 일본 반도체가 지금 저 PBR만 오른 게 아니라 성장주의 반도체 올랐다는 얘기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대만 어떠냐? 엔비디아 뒤로 제일 수준 많이 받고 1차 티어기 때문에 당연히 좋겠죠. 아까 대만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신고가 나지. 이번 주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만 어디 갔어? 대만을 찾아라. 아, 여기 있다. 예. 맞나? 아, 그러네요. 자, 대만의 경제의 40% 이상은 TSMC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뭐 삼성 25%라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블이에요. 근데 대만이 밸류 볼 때 슈다합니다. 그저께 나온 뉴스예요. 일본도 MSCI 외국인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얘들도 지금 전 세계 빅머니들 경쟁이 붙은 겁니다. MSCI EM에서 우리나라보다 대만이 비중이 더 큽니다. 중국은 줄일 수 있지만 대만, 인도, 홍콩 뭐 이랬다 홍콩 빼고 이렇게 돼 있고 4위가 우리나라잖아요. 대만의 신고가 좀 나버렸다고 이미. 보세요. TSMC 때는 그런 거거든요. 대만 경제의 30% 40% 이상이 TSMC입니다. 반도체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돈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본, 대만 다 신고가인데 우리나라 왜 그러고 있냐고. 네, 삼성전자가 물론 정책적으로 외국인 수급 관련도 물론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눌려있지만 72,000원 말씀드렸고 어쨌든 TSMC랑 동맹이 있는 하이닉스가 신고가 낼 거라 저는 보는 겁니다. 어제 그 모건에서 하이닉스 신고가 21만원 불렀어요. 21만원. 우리 13만원 13만원 밑에 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50% 수익 이상 날 수 있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중기로 정말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반도체 흐름 HMB가 다시 확장될 수 있는 흐름이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글로벌 빅머니의 일본과 대만 잠깐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뭐 일본도 이상한 그런 업체가 8조나 들여서 하는데 삼성전자 얼마 전에 재판했잖아요. 무죄 났잖아요. 현금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반도체든 로봇이든 서서히 물고 트고 있습니다. 예, 가시화 될 거라 저는 봐요. 자,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항상 저평가돼 있고, 뭐 물론 거버넌스 문제가 물론 크지만, 자, 26일로 발표한다 했지만 이런 밸류 프로그램이 실제로 외국인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사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말씀드릴 수급 분석 때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대만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MSCI 글로벌 자금들 이 어마어마한 그런 외국인들의 수급을 어떻게든 들어오라는 거야. 들어와 하는 거야 지금. 정책도 우리나라에서 받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미국, 일본, 대만 다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수급 어떤데? 예, 다 알겠는데 수급적으로 살만해?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자, 제가 좀 자주 보고 많이 보는 수급 모멘텀 증시를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정책 밸류 살짝 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는 대장주를 찾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 다 드립니다. 가능성을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본 AI의 과정 말씀드렸고 정부 정책이랑 우리나라 수급 예측을 MSCI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을라나? 근데 수급을 아셔야 돼요. 예, 이거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아, 이건 숫자로 안 보이네. 일단 이거는 말씀으로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큰 흐름은 그냥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컨트롤 합니다. 외국인들이 컨트롤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내부 기관, 특히 연기금과 기관의 수급을 10년 동안 지금 아웃되게 만든 거는 우리나라 정책인데 아직 기관, 연기금을 직접 하는 그런 정책이 안 나오더라 아직까지는. 어쨌든 자, 우리나라가 지금 2021년 꼭지치고 2022년 계속 빠지고 23년에 올랐다 빠졌다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제가 기억나시겠지만 2022년 요때죠. 요때 하반기 때 2차전지 좋다. 외국인이 2년 반 만에 들어왔다. 뭐 10조 샀다 20조 샀다 막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2차전지 사모았어요. 자, 결국은 바닥 만들 때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외국인 들어왔어요. 이때 6개월 만에 뭐 10몇 조를 사고 그랬어요. 자, 지금 외국인 얼마 사고 있죠? 이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11월 12월 랠리 있고 1월달 많이 빠지고 등락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올해 들었으면 외국인이 저는 11월부터 말씀드릴게요. 11월부터 이제 산타 랠리 나왔으니까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17조를 샀어요. 17조. 15조인가? 헷갈리네. 숫자가 살짝 약해서 바로 쳐보면 되죠.
자, 작년 11월부터 산타랠리였습니다. 외국인이 샀어요. 개인들은 엄청 팔았고요. 큰 흐름 한번 봅시다. 자, 코스피에 2023년 11월 산타랠리부터 우리나라 올랐죠. 현재 2월 16일까지 외국인이 15조 5천억 샀어요. 15조 5천억.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거 자동차 샀겠죠. 15조를 사고 개인은 17조 6천억 팔았어요. 17조 팔고 기관들은 안 봅니다. 지금 밸류업 때문에 살짝 들어오긴 하지만 외국인과 개인으로 보세요. 중간에 밸류업 기관들은 따로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15조나 샀고 17조를 팔았어. 자, 그럼 코스닥 어떨까요? 근데 이게 밸류업 보기 위해서 큰 흐름 보셨죠? 이게 지금 15조 샀다는 게 언제 비교되냐면 제가 2022년 하반기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살 때 제가 2000년에 왜 말씀드렸냐면 LG 엔솔이나 LG 화학 2000년에 샀기 때문에 물론 그때 3조 물론 사긴 샀지만 그때 사고 작년 초에 외국인들이 물론 에코프라등 사면서 했지만 이 흐름은 2차전지 쪽으로 외국인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작년 상반기 때 올라갈 때 2차전지를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개인들이 슈팅을 막 하니까 그때 외국인들은 팔고 나갑니다. 그 흐름 보셔야 돼요. 지금의 흐름은 2020년 하반기 때 외국인이 2차전지에 시그널 준 것처럼 반도체 주고 있다고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만 보는 거 아니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를 잘 기준 안 잡고 보셔서 그렇지. 자, 똑같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26일까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거. 삼성전자. 아까 전체 17조 샀다 그랬어요. 17조 맞나? 15조 5천억이죠. 6조를 샀어요. 삼성전자를. 그 다음에 현대차를 1.6조, 하이닉스를 1.2조, 물산, 기아, 우선주. 뭐 그뒤에 몇 개 있는데 이거는 뭐 종목별로 봐야 되니까. 어쨌든 전자를 사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물론 나머지도 많이 사긴 했어요. 골고루 산 것도 특이점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거 삼성전자로 샀으면 전자를 사야 되겠네. 근데 전자는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우리나라 코스피가 워낙 맛집이에요. 외국인들한테. 유동성도 크고 개인들이 등락이 크다 보니까 등락을 만들어서 파생이든 뭐든 삼전도로 해서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로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물론 밸류업도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삼성전자로 외국인들 컨트롤을 등락을 만들기 때문에 바로 안 보내요. 지금 밸류업도 돼서 딴 것도 전자 뭐 자동차도 있고 한데 전자까지 띄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훅 날아가 버려. 아직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누르고 있다 표현을 드리는 거고 아직 빠지더라도 전자는 이것도 말씀드릴 부분인데 자,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입니다. 이때 2021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때 누가 샀죠? 그 닷컴 그 코로나 버블 때 개인들이 다 샀습니다. 다 기억나시잖아요. 8만 원, 9만 원에 다 물려 있다고. 그렇게 하다가 2년 동안 조져놓은 거예요. 2년 동안 조져놓고 이 바닥에서 외국인이 사면서 바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따지면 작년 11월부터 산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2022년 하반기, 2023년 작년 초부터 샀어요. 초부터 얼마나 샀냐면 삼성전자를 그 10몇 조를 삽니다. 10몇 조를. 16조인가 8조인가 하여튼 거의 샀어요. 20조 가까이 샀을 것 같아. 이렇게 산 거를 뭐 하죠? 결국은 반도체 올라가고 올해든 내년이든 얘들은 크게 먹는 거예요. 이 텀은 제가 못 따라하기 때문에 삼전 안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만 사서 밑에서 꾸준히 사 모아서 몇만 원 먹고 팔아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본다고요. 450조짜리 지분 54% 들어오고 있거든 외국인들이. 거기서 몇십 조 사서 원래 몇십 조 팔고 그렇게 수익을 보는 겁니다. 그 삼전은 그런 텀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을 보는 HBM 특화되어 있는 하이닉스를 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탄력이 좋으니까. 하이닉스도 많이 샀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단 반도체를 좀 봐주세요. 자, 외국인들 기준을 잡을 때 2022년에 2차전지 샀기 때문에 시그널을 봤던 거고 올해 말, 작년 말, 올해 초에 반도체를 사기 때문에 제가 외국인 수급으로 기준을 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를 다 적어놨어요. 자, 그리고 과거에도 수십 년간 과거에도 외국인들이 10조 원에서 샀을 때 제가 예전에 연도별로 외국인 수급 분석한 것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10조씩 막 10몇 조 살 때는 우리나라 지수가 안 간 적이 없어요. 그게 제가 반도체 뭐 사이클이다. 작년에 샀으면 올해는 오를 수 있다. 뭐 닷컴 그 반도체 사이클, DDR5, 그다음에 AI 빅뱅, 뭐 휴대폰이나 PC의 상방 이런 거 다 합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큰 흐름상 보는 사람들은
작년에 지수를 12630 곱하기 샀는 것처럼 삼전이든 하이닉스가 들고 있으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중기 투자로 하이닉스를 강하게 말씀을 작년 하반기 4분기도 말씀드린 거예요. 수급으로 이해하시겠죠. 외국인이 기준을 잡으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더 먹고 덜 먹고 개인들이 막 애를 쓰고 있지만 큰 사람들, 우리 중기 투자는 그렇게 하시자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뭐하냐? 자, 개인들은 외국인들이 막 살 때 개인들은 다 털리죠. 자, 그렇게 해서 2차 전지를 샀는데 이 슈퍼 개미들, 우리나라 개인들이 스마트하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많이 샀던 에코프로 작년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이때. 근데 외국인들은 이 개인들이 사서 10만 원짜리를 8만 원짜리, 150만 원 어떻게 했다 그랬죠? 다 팔았어요. 개인들은 끝까지 먹고 싶어 하지만 외국인들은 대충 팝니다. 이런 거 사가지고 몇 주씩 먹어도 크게 먹으면 되니까 그냥 대충 먹고 파는 거예요. 그때 개인들이 사고 하다 피날레 친 겁니다. 그죠? 지금은 반도체가 그런 게 있을까요? 물론 작년에 HBM 관련 오른 것도 있지만 신고가 나고 아직 개인들이 막 붙는 게 안 보인단 말이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들이 붙을 만한 걸 찾는 게 제일입니다. 방향성이나 외국인 수급은 제시 주고 있잖아요. 제가 빌드업 다 쌓아놨잖아요. 글로벌 경기부터 외국인 수급까지. 앞으로 이렇게 많이 팔아놨던 코스피 팔아놨던 개인 수급 어디로 갈지를 보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 2차 전지 2차 전지가 아니라 반도체 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반도체 쪽으로 종목 얘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급으로 털려있던 이 작년 하반기 그 코스피 살 때 외국인 살 때 털렸던 이 15전화 팔았던 개인들의 수급이 어디로 갈지를 보는 거예요. 살짝 밸류업도 가겠지만 결국 성장주고 말했던 반도체 종목으로 종목을 만들어서 작년 에코프로 같은 이 포스코 퓨처형 같은 이런 슈팅을 저는 만들 수 있다 봅니다. 하이닉스든 우리가 보고 있는 후보주들이 있죠. 슈팅 역할을 기대해 보자는 얘기죠. 시간이 좀 안 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수급적으로 측면할 때 방금 외국인 기준, 그 다음에 슈팅 만들 수 있는 개인 수급 말씀드렸고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 우리가 모으고 있는 것들, 하이닉스까지. 그 다음에 로봇테마는 반도체까지는 아니죠. 하지만 페낫괴, 패시브가 크기 때문에 두산 로봇하고 곧이 2등으로 여기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페낫괴. 자, 페낫괴는 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의 지금 연기금이나 기금 보시면 50% 이상이 패시브 수급입니다. 패시브 수급. 자기가 종목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스켓에 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도 에코프로 모티나 두산 엔진 같은 것들, 두산 로봇 같은 것들이 우리 대장주로 상당히 수익을 몇 배씩 났던 그런 흐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월달 편이 뭐죠? HPSP, 반도체, 두산 로봇, 알테오젠 바이오, 레인보우 로봇 이렇게 보는 겁니다. HPSP가 지금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이 MSCI 페낫괴 우리나라 특징의 수급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이것도 수급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죠. 하지만 그 뒤에 호보올 수 있는 엔캠과 HD 현대일렉 이거는 수급이 좀 작아요. 물론 흐름도 좋습니다. 근데 그 수급 캐파 작기 때문에 그냥 관종만 말씀드렸고 엔캠은 아시죠? 워낙 개별 수급이나 장난치는 애들이 그 솔브랜 홀딩스를 믿기 때문에 이틀간 뭐 한번 때렸다 말씀도 드렸고 하지만 엔캠 같은 것들이 페낫괴를 이용해서 정말 큰 수급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MSCI 기준에 맞춰서 넘기려 한다. 왜? 자기들이 위에서 팔아야 되는데 그걸 받아가려면 MSCI 편입시키면 외국인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갈 약간 흐름이 이상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뭐 갈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제 기준 안 맞아서 그냥 관종만 단타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수급적으로 본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정책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미국도 가고 뭐 대만도 가고 일본도 다 반도체 간다고 난리인데 왜 못 가냐?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를 키워야 된다 저는 봅니다. 저밸류로 자동차, 뭐 은행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성장되는 이 반도체를 무조건 봐야 된다 부분이고 외국인이 선호하고 실질적으로 사고 있는 거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코스닥 성장주 우리 개인적으로 저는 더 선호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26일에 발표한다 그래요. 26일이면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간단한 내용들 봤는데 뭐 세제 수혜를 좀 주고 개인의 어떤 분리과세하고 뭐 강제적으로 하고 이런 게 잘 없어서 그냥 기업적으로 가치 제고하고 주주 친화하고 배당 많이 올리면 이런 수혜를 주겠다, 인센티브 주겠다 이런 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많이 올랐던 것들 있잖아요. 더 간다 정책 나오니까 금요일날 그래서 밸류업이 살짝 올랐습니다 어제. 하지만 이게 올라가면 저는 여전히 약간 좀 부담이 돼요.
미리 올라온 거 있잖아요. 미리 선반영됐기 때문에 코스피는 약간 부담권으로 보는 게 맞고, 외국인 수급이나 삼전이 움직이기 전까지 환율과 코스피 외국인 수급 다 이제 보고 있잖아요. 코스피는 그렇게 아니면 살짝 부담권으로 2600 중반에 보고 있습니다. 자, 앞 시간도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저런 다 좋다, 그렇다고 계속 갈 수는 없잖아. 단기적으로 제가 4월 총선 본다 그랬어요. 정책도 그렇게 돼 있고, 올해는 원래 코스닥이 안 좋은 해입니다. 원래 그래요. 미국 대선이 있고 총선이 있고 짝수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제가 말씀 잘 안 드리잖아요. 뭐 800, 뭐 70도 얘기 드리지만 4월 총선 전이니까 2월, 3월 달에 종목 장사 열심히 할 겁니다. 종목 장사 열심히 하고 반도체 로봇으로 좀 할 거고, 전체 보면서, 그러면서 올해는 코스닥 지수는 부담된다, 좀 줄이는 쪽으로 4월 총선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래 들어서 신규 종목도 있어요. 신규 상장되고 APR 같은 저도 보고 있고 되게 좋은데, 약간 빛 좋은 개살구야. 개인들 야 지금 뉴스 오면 뭐 4배 났다 5배 났다 막 그러는데, 뭐 지금 그 공모 참여해봐야 한두 집 받을까 말까예요. 몇십만 원 받을까 말까라고, 몇백 대 몇천 대를 나오기 때문에. 근데 막 상장돼 막 날아가죠. 막 보고 싶고 사고 싶다 그러죠. 개인들 살 수 있는 순간 빠져요.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 비상장으로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애들이 올라가면 먹기 위해서 막 움프라는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상장 후에 막 급등하면 막 들어가서 막 단타 치고 그러는데 별로 좋지는 않아요. 조심 경계하는 쪽으로 보세요. 자, 비트코인 올해 괜찮게 봤는데 4, 5만 불, 원래 3, 4만 불이었죠. 3, 4만 박스권 오래 갔었습니다. 박스를 오래 가다가 5만 불 안착되는 과정, 안착되는 과정이고, 4월 달에 방한기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뭐 갖고 있는 분들 좋고, 뭐 우리나라 뭐 코인 테마는 아직 바닥에 있기 때문에 잘 안 하고 있어요. 올해는 상방으로 본다. 자, 됐습니다. 지금 두 번째 시간까지 미국이 어떻다, AI 빅뱅에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야 되는데 일본도 대만도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외국인 수급, 개인 수급 말씀을 다 드리면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왜 지금 사야 되는 얘기를 좀 광범위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조금 지겨울 수도 있는데 걸러드려서 제가 섹터 테마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는 제가 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야 이게 정말 될 수 있겠구나, 어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얘기 드릴 테니까, 그런 세 번째 섹터 테마 종목 얘기를 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실전 투자 젤리 채널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주식을 좀 많이 보는 입장에서 종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좀 넓게 얕게 보는 그런 실전 투자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 시간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